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앤트맨입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많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어저께 종목들 여러 개 조금 사가지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장이 조금 많이 급락할 때 풀베팅까지는 하지 못했고 오늘도 조금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소액으로 여러 종목들을 좀 많이 들어갔는데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뭐 일당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장이 급락했을 때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굉장히 좀 괴로우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한 큰 반등이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4.68%, 코스닥은 5.68% 이렇게 오르면서 어제의 하락폭을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장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 이렇게 코스피랑 코스닥 양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후끈후끈 달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매수를 풀베팅을 하신 분들이 승자네요. 어제 풀베팅을 하신 분들 오늘 큰 수익 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저께 좀 매수를 대략 했는데 오늘 한 24만원, 24만 5천원 정도 수익률은 2.87% 이렇게 수익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종목을 좀 여러 개 어저께 좀 백화점 형식으로 많이 샀습니다. 제가 참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항상 주식을 할 때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금액을 조금 크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작은 금액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소액으로 해서 여러 종목들을 매수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딜레마가 좀 빠지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한 종목에 좀 풀베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장에 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를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오늘도 좀 주가가 빠질 걸 예상해서 소액으로 좀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항상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이제 이렇게 작은 수익을 좀 내니까 또 어저께 좀 한두 종목에 풀베팅 해가지고 매수를 했으면 좀 더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한두 종목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했으면 대략 한 5에서 한 4,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조금 좀 종목을 좀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한 종목당 거의 100만 원씩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한 열 몇 종목 샀는데 수익은 다 얼추 많이 냈어요. 4%, 뭐 3%, 뭐 6%, 뭐 이라이콘 같은 건 6%도 냈고 대웅지약은 4%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뭐 이제 24만원이라는 뭐 하루 일당을 채우긴 했으나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금이 좀 있었는데 좀 더 태울 걸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좀 하락장에서 많은 수익을 좀 내셨습니까? 저는 좀 뭐 오늘 그냥 하루 일당 정도 소소하게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많이 없고요. 종목이 계좌 정보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제가 말을 했던 그 PNC테크, PNC테크는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좀 아미노로직스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종목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총 한 4천 정도 넘게 이렇게 예산을 좀 굴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는 좀 1억 넘게 이렇게 예산을 굴렸다가 개인적인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좀 자금을 뺨으로써 한 4천 좀 넘게
지금 이제 여기 요 계좌에는 한 4천 정도 들어가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PNC테크랑 아미노로직스 이렇게 두 개 종목, 아미노로직스는 이제 100만원 정도 샀고요. PNC테크는 2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PNC테크가 좀 손실이 많이 나서 어저께 PNC테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종목이 어저께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서 14%인가 빠져가지고 어제 물을 못 탔어요. 이게 어제 보면 이게 밑꼬리도 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못 타서 저는 이제 요렇게 61선짜리나 요 121선짜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물을 타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크게 나오는 바람에 두 개 종목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PNC테크는 14.27% 좀 물려 있고요. 아미노로직스는 한 5.87 정도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뭐 동아약품이라든지 롯데지주, 신성통상, 뭐 신성-ENG, 뭐 한국정보통신, 이라이콤, 대웅제약, 이마트, 뭐 어제 진짜 많이 샀습니다. 제가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많이 샀고, 드림텍, 뭐 파맵신 이렇게 샀는데, 오늘 제가 거의 장초반에 다 매도 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매도를 쳐가지고 저는 이제 느낌에 너무 시가에 딱 털고선 오후 가면은 이제 좀 음봉으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제 급락 때 매수한 사람들이 오늘 장초반에 많이 팔겠구나 이래서 매도를 했는데, 뭐 판단이 정말 달랐죠. 오후에 가면서 아주 그냥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데 좀 배가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어저께 너무 초반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뭐 24만 5천원 이렇게 오늘 하루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급락장에서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특징 종목 두산 인프라 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지금 많이 어렵죠. 자금 유동성을 위해서 좀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듣기로는 두산타워 그것도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두산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두산의 핵심 그 기업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이 너무 이제 실적을 못 내고다 보니까 두산 기업 자체가 좀 이렇게 두산 그룹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 인프라 코어는 이제 기계 관련 업종으로 중장비 기계 있잖아요. 뭐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 중장비 업체를 좀 이렇게 건설업체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을 판매하거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계 관련 업종으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뭐 7,030원, 7,000원 정도의 자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의 저점 자리가 지지선이었다. 여기 보시면은 어저께 이제 이렇게 지지선의 밑꼬리를 달고 딱 오늘 갭상을 했잖아요. 오늘 갭상 같은 경우는 뭐 두산인프라코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장이 상승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굉장히 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늘 두산그룹이 좀 굉장히 상승을 하는 부분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착수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를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관련주들이 이제 어쨌든 알짜 회사를 팔게 됨으로써 현금 유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어쨌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종목 선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없는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종목 선택을 잘해야 돼요. 종목 선택.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내가 위에서 사건 또 뭐 매수타점이 오늘의 매수타점이 높건 낮건 간에 종목이 어쨌든 올라갈 종목이면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목 선택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 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변곡점, 그러니까 이런 우하향,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하락 추세를 단번에 돌파를 하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게 어떤 부분이 의미하는 게 있냐면,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고,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은 이 종목에 머니, 즉 돈이 몰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몰리는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없었을 경우, 요런 구간들이라 볼 수 있겠죠. 요런 구간들은 거래량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만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재테크용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이 종목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가,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종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런 일봉상의 위치에서 봤을 때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런 이제 변곡점의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이 뭐 마냥 이렇게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과거의 차트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죠. 또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런 계단식의 상승을 많이 해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판단을 가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주가의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오겠죠. 또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계단식의 상승과 하락을 생각하면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투자 입장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이제 제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어저께가 저점이었던 요 자리, 어저께가 이제 주가가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이냐면, 이 지지선, 여기가 지지선이구나. 이제 이 지점까지 내려오면은, 주가가 더 이상, 여기 돈을 쓴 어떠한 알 수 없는 세력들이 주식을 더 빼지 않고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요. 추세가 좀 이제 이런, 최근에 상승했던 추세의 하단 부분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가잖아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 뭐 이제 요번 달 내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요런 자리,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 네,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이 조금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자리는 6,000원 정도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상승할 때,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갈 때 21%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6,000원 정도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온다, 요 자리까지, 그러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주나 뭐 이렇게 우량주, 그러니까 급등주, 뭐 단타 하려고 급등주를 사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재무제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재무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만 회사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거래 정지라든지 뭐 상장 폐지 이런 부분들의 우려한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재무추이, 여기 이제 검색에 재무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0663, 네, 단축번호 0663으로 재무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무추이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항상 첫 번째로 보실 게 이렇게 빨간불, 네,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영업이익이 8,400억 가량 계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율이나 유보율을 보셔야 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내 유보율이 많이 없어요. 사내 유보율이 많이 없고 부채가 그래도 한 165%.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부채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 회사에서 어쨌든 간에 부채가 가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부채가 많으면 건전한 회사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점점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을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보세요. 이제 2020년 3월 달에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났는데 이렇게 이제 과거에 전년도 대비 지금 2020년 3월이니까 2019년 3월을 보세요. 3월 대비해가지고 네, 영업이익이 좀 줄었잖아요. 단기 순이익도 많이 줄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27%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네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 실적, 뭐 2분기 실적도 뭐 기업에서 좀 많이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를 봤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깡통 회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일봉상에서 이제 이런 변곡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런 우량주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면 물론 더 떨어져 가지고 물을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이제 분봉 타점을 보면서 세밀하게 매수 타점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솔직히 코스피는 왜냐면 이제 올라가는 부분도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보셔가지고 최소 한 달, 뭐 길게는 뭐 6개월 이렇게 보셔서 중장기 스윙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해당 종목의 타점을 보시면 어제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이었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됐던 그런 바닥 구간으로 보이죠.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시면 타점이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윗꼬리를 달았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30분봉이나 15분봉을 보시면 돼요. 급등주 같은 경우는 5분봉이나 3분봉을 보시고 좀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15분봉이나 30분봉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 라인이고 이 자리가 또 손절 라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가가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기보다 그냥 존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리면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두산 인프라 코어 뭐 지금 여기 5,700원인데 6,000원짜리에서부터 5,7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씩 주식을 좀 모아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6,000원에서부터 네, 5,750원 자리까지 매수가 가능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인프라 코어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매수 타점은 6,000원에서 5,750원 되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사유가 두산그룹에서 두산 인프라 코어 매각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추가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다 큰 반등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힘에 같이 버감아서 이렇게 막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절대 사지 마시고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음봉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올 수가 있는데 안 오게 되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안 사면은 손실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주식 투자로 손실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일단 마음가짐을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신다면 점차 수익이 조금씩 늘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 손실이 많이 나시거나 아직 경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방 매매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주식을 10년 넘게 하는데도 아직도 100만원, 200만원 한 종목이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액에 따른 뭐 한 종목에 1,000만원도 들어가 보고 2,000만원도 들어가 보고 3,000만원 들어가 봤지만 이게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의 맥스는 한 종목의 맥스는 10%에서 한 20% 정도까지만 베팅을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아요. 한 종목에 풀 베팅해서 100% 들어가면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 내 종목만 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박탈감도 크니까 최소한 이렇게 이제 계좌 관리는 좀 하시면서
좀 주식 투자를 재밌고 수익 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이렇게 매수가 가능한 자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특징 종목 두 번째 SK증권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은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SK바이오팜 상장 기대 이슈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동전주는 좀 선호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동전주 자체는 왜 선호하지 않냐면, 이런 호가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이제 1,000원이 넘어가면은 호가가 5원으로 들어가고 1,000원 미만에서는 뭐 호가가 뭐 1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이렇게 호가 자체도 물론 이제 10원, 20원이면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1,000원짜리가 10원이면은 1%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동전주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선호하지는 않는데, 일단 뭐 일봉상의 차트의 흐름이나 힘의 색이 강도가 굉장히 좀 많이 강해가지고 SK증권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보려고 종목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22%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어저께 이라이콤을 상따를 해서 오늘 5%를 먹었는데, 저는 솔직히 어저께 그 이라이콤이 상한가를 유지해주면서 오늘 최소한 10% 이상 갭을 띄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상승폭이 낮았고, 이렇게 이제 SK증권처럼 오늘 그냥 막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날아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장 초반에 매도를 함으로써 한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어제 SK증권도 상따를 하려고 걸어놨으면 여기 2시 정도에 상이 풀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됐었을 텐데, SK증권을 살 걸 괜히 이라이콤을 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나서 오늘 20% 정도의 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오늘 보시면 이게 이제 1750원짜리, 네, 요 자리, 1075원짜리, 네, 요 자리가 지금 고점으로 탁 찍고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SK증권 상을 마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상으로는 안 할 것 같고, 오늘 한 20% 정도나 뭐 조금 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 970원 정도? 네, 이런 자리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SK증권 차트 좀 길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930원, 935원 정도 되겠죠. 935원하고 여기 750원짜리 이렇게 두 줄을 그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을 그어놨던 이유는, 예, 이렇게 두 줄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네, 지지와 저항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관점은 935원하고 750원 이렇게 두 자리를 그어 볼 수 있겠어요. 네, SK증권 매수 관점 1차 매수는 935원, 2차 매수는 750원. 네, 이렇게까지 아마 내려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좀 뭐 이렇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어제 오늘 합하면은 거의 50%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50%나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바닥권, 코로나 이슈로 많이 주가가 급락했던 이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상승폭까지는 13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간 종목을 뭐 지금 사겠다고 막 이렇게 따라가기보다 조정을 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 이런 눈에 보이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높은 자리에서 과감하게, 물론 이제 과감한 베팅이 필요할 때가 있죠. 과감한 베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과감한 베팅은 오늘 오전에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SK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주는 부분 있죠. 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단타로 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단타에 대한 영역은 이제 초보자들이나 이런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한테는 맞지 않는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온 거지, 주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반등이 안 나고 쭉 떨어졌으면 그냥 손실 보면서 존버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SK증권은 너무 이제 위에서 사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고점, 물론 이제 종가까지는 제가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기에는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여기 고점을 여러 번 터치했기 때문에 뭐 뚫고 상한가로 마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종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지금 매수를 하지 말고 최소한 요 일봉상에서 보이는 이렇게 지지라인, 이렇게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보이는 그런 지지라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935원이니까 SK증권의 매수의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935원에 터치하게 되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지금 만약에 SK증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라면 매도를 하겠어요. 왜냐면 이틀 동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라면 매도를 할 거고, 만약에 매도를 안 하고 뭐 가령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 있어요. 1,200원 정도. 왜냐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니까 네,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절, 그러니까 익절이라고 하죠.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익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는 그런 라인이 이 935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 935원을 이탈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량 매도하면서 좀 수익 차익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2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요 뒤에 있는 앞으로의 주가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으며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추천드리고 현재 SK증권을 살려고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935원까지는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SK증권 기술적 분석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 종목 두 종목하고 시황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종목이 많아가지고 제가 매매 복귀는 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하든지 뭐 그렇게 진행할게요. 어저께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부분이라서 특정한 뭐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갖고 매수를 했는데 좀 상황을 봐서 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저께 급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또 내일 장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오늘 미국 장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단기간으로 수익이 나셨을 때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좋은 수익으로 따로 수익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주식 영상이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좀 조금이라도 되셨다면은 저의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점점 채널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 좀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금을 자산을 좀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많이 노력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